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부엉이 김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4일 한국부엉이 골든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중 이슈와 시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탄력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가 없는 이상 말 그대로 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글로벌적인 위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무역 전쟁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인이 되었던 4차 산업, 말 그대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말 그대로 4차 산업은 새로운 혁신, 말 그대로 조금 업그레이드 개념의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산업으로 가는 시기에 어떤 나라별로 기업들의 선점,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기술력 이런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뚜렷한 경쟁이 있음으로 해서 뚜렷한 주도하는 패권 국가라던가 그런 국가들이 일부 있지만 시장에 아직까지 방향성이 어떤 쏠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장에 우리는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그거 이외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인 악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 기업 종목별, 개별 악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크게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은 빠질 이유가 없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말 그대로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동 리스크가 잠깐 있었지만 바로 회복되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도 이제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1차 무역 전쟁에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느냐의 그런 문제 말고는 크게 악재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이다고 볼 수 있는 IT 반도체 쪽의 흐름에 어떤 삼성전자가 완전히 100%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성장 주도주, 말 그대로 주도주, IT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다른 개별 종목들도 말 그대로 IT 반도체들이 성장하고 좀 더 올라가고 조금 실적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큰 상승이 나온 건 개별 모멘텀이라든가 테마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악재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유지하고 있다가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됐을 때 반등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 긍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2020년은 아래 위로 크게 확대되는 시장이겠지만 크게 떨어질 때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 깊이를 깊게 빠져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말 그대로 갭으로 한 2, 3일 정도 혹은 이틀 조정부터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지 버팀목 그리고 저항 버팀목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2260포인트 좀 크게 위쪽으로 열어놓고 거의 다 왔습니다. 2260포인트가 아래쪽으로 217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좀 더 위쪽으로 690포인트대의 저항은 있지만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좀 더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660포인트 자리 657.8포인트라고 얘기했었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얘기를 잠깐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1145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1152원 정도 되는데 1145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니까요. 그 정도 떨어지면 좀 조정이 나오서 우리 시장에도 조정폭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자리도 1150원 정도에서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좀 더 지켜보는, 그러니까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오늘 위쪽으로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6만원대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7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섣부르게 삼성전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만약에 7만원을 가지 못하고 조정 나올 때는 그 조정의 깊이를 깊게 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고 이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에서 7만원대를 예상하는 거지. 올 상반기나 정도로 예상했을 때 7만원 정도. 만약에 7만 찍지 못한다면 3분기 때 7만원 위로 올라서는 느낌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리스크라고 하면 잠재적 리스크라고 하면 역시 대외적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늘 좀 탄력적으로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조정폭을 좀 보이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690포인트대 확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한 2% 정도의 상승 시세를 한번 보여주는 날이 하루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역시 아래쪽인 제가 선을 꺼놨던 좀 더 아래쪽인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골든픽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확인해 보면 점점 더 커지는 이 바이오 시장. 우리가 바이오 지금 잠깐 잊고 있었지만 뭐 섹터 수소차라든지 2차전지 뭐 화장품주 중국 소비주는 제가 이미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빅머니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뭐 중국 소비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일 섹터라든지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어떨까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보자고 했을 때 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JP 모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일본 바이오 시뮬러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우리 코리아 바이오 쪽 이쪽을 한번 보자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판매 허가라든지 뭐 그런 승인 여러 가지 협의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니까 거기 관련돼서 좀 안전하고 탄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도 있지만 제약도 괜찮고요. 그리고 HLB란 종목은 조금 번외로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지만 역시 변동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이자의 어린이용 뭐 성장 촉진 치료제라고 하는데 뭐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 약입니다. 그거에서 유럽에 허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에 역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류마티즈 관절염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 계약도 이미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 일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역시 존재를 하고 역시 LG화학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이오 쪽도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업황 회복, 말 그대로 2차 전지 올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뭐 삼성 SDI도 오늘 크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LG화학 역시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저점을 바닥을 많이 만들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2017년대 저점 대비 어떻게 보면은 올랐다가 오르기 시작했던 때 박스 구간이 이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흐름에 다시 올라서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고점 대비 2018년도 때 저점을 한번 찍고 쌍바닥 형태로 좀 내려가는 형태지만 올라섰다가 조정을 주더라도 역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격대는 제가 봤었을 때 한 32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어제 있었던 이 봉 안에서 말 그대로 시가 종가를 체크하고 그 전에 종가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로 1차적으로 접근하고 좀 더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 크기만큼의 조금 더 아래쪽으로 말 그대로 접근 방식을 만들어가는 대형 전략인데 31만 7,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 구간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간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추후에 반등, M파동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역시 시가, 종가,
그리고 좀 더 아래쪽인 32만원 부분, 말 그대로 32만 8천원, 32만 9천원 정도 되겠네요. 33만원과 32만원 사이, 이 사이에서 매수 관점, 좀 더 위쪽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되 33만 3천원 아래쪽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단중기, 단기도 되고 중기도 되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위로 수익 전략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목표가를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는 한 36만원, 좀 더 크게는 뭐 한 38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 모멘텀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으로 설명을 하면은 역시 항암제 트룩시마 관련해서 모멘텀이 유효하다. 일본 쪽에도 허가 진행 신청 중이고, 그리고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의 이 트룩시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뜨겁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이 성과에 대한 뭐 개발 진행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은 역시 수렴 형태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역시 2017년도 때죠. 이때 올라가고 난 뒤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추세 때 역시 한번 이탈하면서 잡아줬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시장에 저점이 나왔을 때 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60일선상 보면은 수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쪽으로 뚜렷한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안에서 파동이 나오더라도 저는 충분히 추후에 한 번 더 눌러주더라도 돌파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현재 60일선 약간 위쪽에 있는데 수렴 형태, 21선과 60일선의 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16만 5천원대까지, 16만 한 7천원, 5천원 이때까지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JP모건 컨퍼런스가 현재 열리고 있고, 앞으로까지 시간 또 조금 단기지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 이후에도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좀 잘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이쪽으로 한 20만원대 위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은 흐름이지만 조금 낙폭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8월 달에 신저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있지만 역시 차트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추세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올라서서 가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지지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 주도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현재 주가부터 매수 관점 똑같이 47,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HLB가 있는데 역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멘텀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좀 조정폭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기로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2차 시세, 말 그대로 큰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줄 수 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역시 미국 FDA에 대한 승인, 거기 준비를 했고 3월 달쯤에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 전에 선반영 개념으로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밑으로 좀 쳐져서 움직일 것 같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추세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자회사 엘레바의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깜짝적인 어떤 이벤트 효과가 나타날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차트를 통해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말 그대로 뭐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적 본다라면 여기서 올라갈 때 절반값, 중간 가격대에서 박스를 형태를 만드는 듯하지 아직 박스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고요. 그 추가적인 하락에서 낙폭이 깊게 나올 수 있다. 지금 중기적인 이평이 61선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꺾였을 때 돌파해서 안착하고 자리 잡아주지 못한, 쌍바닥 개념의 자리를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쳐져서 말 그대로
이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9만원 초반대나 9만원대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쭉쭉 처진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거고요. 그 하락은 제가 봤을 때 6만 6천원이나 6만원대 이때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한다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이지만 약간의 모험성이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쪽에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올라왔으면 일단 정리하고 조금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점 상한가를 계속 달릴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겁고요. 제가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오더라도 역시 15만 원대가 큰 저항대가 15만 5천 원대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확인되지 않는, 저도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올랐다가 왔다가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 다시 또 꺾여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수렴 형태를 만들려면 결국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수렴되고 확산으로 가는 그 흐름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락 추세로 나올지 아니면 전환해서 박스 형태로 나올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바이오 쪽의 시세로 인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20% 정도 시세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것도 단기 모멘텀이다. 하지만 빠질 때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리스크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조금 적극적이보다는 조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HLB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리스크 항상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꺾일지 모르는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직 조금 더 이 자리가 약간 변곡점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흐름에 조금의 이런 흐름을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확인하고 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기대감 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HLB는 접근하자. 오히려 HLB가 올라가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세폭은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셀트리온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회사 외적으로도 뭐 JW 중해제약이라던가 기술 수출로 작년에 큰 모멘텀을 가졌던 유한양행 그리고 기술 수출이 중간에 이제 계약이 무너지긴 했지만 한미약품도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앞타바이오 역시 뭐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뭐 JW 중해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 뭐 이런 쪽 유한양행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셀트리온 쪽에 좀 큰 관심을 가지고 LG화학과 셀트리온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수익 실현 가능한 건 수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를 일부 하면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큰 낙폭을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올해를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